2025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였고 경제는 침체될 거란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기록적인 폭등장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모두가 외면하던 한국 시장이 갑자기 전 세계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47.95%. 이게 2025년 단 한 해 동안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기록한 수익률입니다. 정말 경이롭죠? 10월 2일 코스피는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주요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일본 니케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압도해버렸죠. 다른 시장들이 10%대에서 움직일 때 혼자 거의 50% 가까이 치솟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연초만 해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한국 시장이 이런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이 기록적인 랠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요. 그 직전의 위기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집은 세 가지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승자와 패자, 또 흥미로운 투자자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2025년의 이 랠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2,400선 근처에서 시작해서 10월 초에는 3,5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1,150포인트 이상이 오른 건데요. 이런 상승세는 1999년, 그러니까 저 멀리 닷컴 버블 때 이후로 26년 만에 가장 강력한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반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그때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먼저 봐야 이 랠리가 얼마나 더 이례적인 사건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4년 말, 초유의 계엄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요. 경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에서는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죠. 그야말로 최악의 악재들이 한꺼번에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악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냥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PBR이 0.92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싸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 보여주는 배당 성향은 고작 19%. 이건 잘 나가는 대만의 3분의 1 수준이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선뜻 투자를 하고 싶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고 역대급 랠리를 만들어낸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희는 여기에 세 가지 핵심 엔진이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둘째, 밸류업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강력한 기업 개혁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 거대한 AI 모멘텀이 그야말로 빵 터졌죠. 자,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엔진은 정치적 안정의 회복이었어요.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리더십 공백이 끝나자마자 새 정부는 곧바로 두 번째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코스피 5천 공약의 핵심인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뭐냐면 상법까지 바꿔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만들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번에야말로 끝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폭발합니다. 오픈 AI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 심장에 들어갈 핵심 HBM 칩 파트너로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 지목한 겁니다. 정치적 안정과 기업 개혁에 대한 기대감 위에 이 거대한 기술 모멘텀이 기름을 부으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장 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산업과 기업들이 이 랠리의 진짜 주인공이 됐는지, 또 반대로 소외됐는지는 어디였는지 그 명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랠리의 힘이 얼마나 특정 섹터에 집중됐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업이 137%라는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로 최대 수혜주가 됐고요. 자동차의 기아, 그리고 반도체의 SK 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HBM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최대 승자였고요.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조선업은 그야말로 깜짝 스타로 떠올랐죠. 반면에 전기차 시장 둔화로 고전했던 2차 전지 업계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시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나름의 활로를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곳은 역시 중국발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이었고요. 이번 랠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좀 씁쓸한 부분이 바로 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승장에서 과연 누가 주식을 사고 누가 팔았을까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변화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7월 한 달에만 6조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3분기에만 1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을 떠났어요. 결국 랠리의 달콤한 과실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동안 우리 개미들은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 뜨거운 랠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 바로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이었죠.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이렇게 극도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업 개혁, 즉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코스피가 지금보다 40% 이상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었어요. 당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최고조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뜨거운 랠리를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2026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HBM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업 개혁이 정말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재벌들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죠. 게다가 주가는 저렇게 하늘을 찔렀지만 실제 우리 경제 성장률은 0.9%로 매우 부진했다는 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025년의 이 놀라운 랠리는 한국 경제와 증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구조적 혁명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우연히 겹쳐 만들어낸 짧고 화려한 신기루에 불과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